제가 어떤 분한테 교육을 받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또 3프로 경제TV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인터뷰에. 그 노암 촘스키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요분이 이제 어떤 세기의 지성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소개가 됐던데, 그분이 왜 그런 어떤 별칭을 갖게 되셨냐면 언어학 혁명이라는 어떤 언어학계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언어학 혁명이 1957년에 일어난 일인데, 언어가 단순히 영어를 넘어서 언어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결합하고 어떤 말들이,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짜임을 갖춰서 만들어지는지를 딥하게 파헤친 연구 결과물들이거든요. 현대 언어학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가 발생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4개의 갈래를 기반으로 현대 언어학이 탄생을 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거는 구조와 형식의 차원에서 언어를 파헤친 거예요. 두 번째, 인지 문법은 의미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코퍼스 언어학은 이게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 뒤에 결합하는 어떤 구조 중에서 어떤 게 빈도가 가장 높은가, 말하기와 글쓰기 차원에서도 모두 분석을 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명사 뒤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전치사구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영어를 어떤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파헤친 거예요. 중세 시절 고대 영어에는 어떤 형태로 이 문장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왔는가, 그런 교육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성문용문법이나 품사문법으로는 아예 접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는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어떤 이 성과물들을 한국인한테 맞춰서 재해석을 해준 어떤 중간다리분을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이제 박상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근본은 달랐어요. 네. 그걸 토대로 이 2개월을 공부했다는 의미는 기출문제 2개월 풀었다는 거예요. YBM 사이트를 가면은 무료 기출들이 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공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평소에도 이제 이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영어를 굉장히 흥미를 갖고 되게 좋아지게 되면서 저 혼자서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요. 뭐 계속 팝송 가사를 이렇게 막 끊임없이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음에 대한 공부도 저는 되게 소홀히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어를 익힐 때 꼭 발음 기호를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ed 발음 규칙이 있어요. 끝에 ed로 오는 발음 규칙이 보통은 드 혹은 이드 요렇게만 발음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I needed your help. need 뒤에 ed가 왔죠? 이때 그냥 needed로 발음을 하고, I wanted to go there. 약간 I decided to go there. I moved to California last year.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발음이. T 발음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성음 다음에 ed가 올 때 T 발음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S, K, P, F, SH, CH, TH 발음 뒤에서 T 발음이 나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He worked all night. 여기서 보면은 work 뒤에 K로 끝났죠. 그래서 ed가 왔을 때 worked가 아니라 worked로 발음이 돼요. He worked all night.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But they watched a film together. But they watched the film together. watched가 아니라 watched예요. 이게 원어민 발음을 빠르게 말할 때라도 들어보시면, 이걸 알고 들어보시면 T 발음으로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오, 진짜 T로 들리네? 라고 되실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He stopped what he was doing immediately. P 다음에 ed가 왔죠. 그래서 stopped가 아니라 he stopped가 돼요. He stopped what he was doing immediately. 이렇게 돼요.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Are you finished? Are you finished가 아니라 Are you finished? 트 발음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 이 부성음 관련 예시가 또 I'm relaxed. 이것도 제가 사실은 relaxed라는 단어의 발음 기호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알고 있던 SKP, F, SH, CH, CH, TH 이 외웠던 거 이외에 X 발음에도 T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사실은 무성음의 경우 이렇게 T 발음이 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relaxed가 아니라 relaxed였어요. 발음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리스닝도 발음 실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음을 꼭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단어를 익힐 때 꼭 발음 기호 확인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쌓였던 것들은 이제 YBM에서 무료로 영어 레터 메일을 보내주거든요. 그걸 제가 구독을 해놔가지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그 영어 관련된 그 토익 뭐 그런 거나 기사들 관련된 레터 전자메일이 매일 와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매일매일 했어요. 당시에 매일매일 그걸 아침마다 출근해서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빠르게 했어요. 그거를.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사실 10분 미리 가셔서 단순히 그냥 어떤 핸드폰 보거나 인터넷 서핑하지 않고 10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세 번째, 올리버쌤의 영어 꿀팁.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즐겨 봤었던 올리버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낸 책인데 이 책이 회화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굉장히 어떤 미국 사람의 시선에서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어떤 영어 오류들 이런 것들도 많이 짚어주시고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회화 스킬을 많이 회화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추천을 합니다. 이게 시리즈도 아마 2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타일러 씨와 김영철 씨의 진짜 미국식 영어라는 또 팟캐스트 채널이 원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 종이 서적으로 출간을 해서 저는 이거를 도서관에서 빌려서 다 봤었는데 지금은 4탄인가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봤었는데 이것 또한 강추합니다. 타일러 언어 잘하는 거 아시죠? 한국말 잘하는 거. 이 책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실마리도 느낄 수 있는 어떤 약간 문제풀이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팟캐스트 사연이 오는데 그 사연을 듣고 이제 김영철 씨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영작을 해요. 그러면 타일러 씨가 이렇게 커트를 하죠. 아, 좋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김영철 씨가 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이 책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사연을 보고 김영철 씨 커멘트를 읽기도 전에 제 스스로 바로 영작을 했어요. 나라면 이렇게 번역을 할 것 같다 하고 내려가서 봤어요. 그 내용들을. 그러면 제가 김영철 씨랑 같을 때도 있고 타일러 씨랑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타일러 씨와 맞았을 때는 굉장히 어떤 뿌듯함, 역시 나 잘하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확신도 가지면서 자신감을 계속 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저한테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약간은 좀 아카데믹한 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원어민들의 수준을 넘어가는 영역인 책이에요. 이 부분은. 이게 뭐냐면 빌 브라이슨이라는 영어 기자가 기도 하고 이분이 아마 유명한 서적들을 많이 낸 걸로 아는데 뭐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이분이 낸 서적인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낸 서적 중에 틀리기 쉬운 영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원어민 본인도 당연하게 이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던 문법 오류들이나 어휘 사용들
이런 것들을 되게 짚어주세요. 이 책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중급 이상의 분들이 보면 좋을 책이에요. 고급 이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좀 그래서 단어들도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어떤 영국식과 미국식의 뉘앙스 차이.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홈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게 편안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미국에서는 지루한, 따분한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는 이제 팝뮤직, 팝, 그러니까 미국의 음악을 좋아하고 미국의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미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가요보다도 미국의 음악을 더 많이 들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저스틴 비버, 브루노 마스, 더 위켄드 같은 가수들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실질 팁을 하나, 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기간에 맞춰서 공부하라가 제 어떤 팁 중에 하나라면 하나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뇌야, 내가 이 시간이 되면 영어를 사용할 거니까 영어에 맞는 뇌로 세팅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주문을 하는 거기도 하고 저한테. 그래서 토익을 할 때 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토익 시험 볼 때 시간이 남았어요. 시험장에서. 거의 한 15분은 남았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끝까지 다 풀었는데 15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어떤 이 꿀팁은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어떤 긴 사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땡큐!